또 이렇게 좋은 날씨에 우리 또 학습을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고 네, 응원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은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내용이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정확하게 잘 우리 드리머드 리더님들께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될 수 있을까를 많은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일단 준비한 거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네, 공유가 잘 되고 있죠. 네, 오늘 제목은 마이크로바이옴과 마이랩입니다. 다들 메와트 많이 전달하고 계신가요? 메와트 많이 이제 그 ABC 센터에도 접수도 많이 하고 저희가 참 바쁜 시즌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마이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먼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식생활의 현실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그 저녁에 막 사진을 찾으면서 어제 이제 많이 먹고 싶었던 것들이에요. 제가 지금 디톡스 3주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끝나면은 뭘 먹을까 고민하며 막 사진을 찾았는데 여기 보면 너무 이제 다들 좋아하시는 뭐 떡볶이는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빵, 뭐 이제 뭐 햄버거, 치킨, 뭐 이런 그 돼지고기, 짜장면, 중국 음식, 짬짜면, 짬뽕을 할지 그 뭐죠? 짜장면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짬짜면을 제가 넣었고 그리고 이제 로제 스파게티, 뭐 로제 떡볶이 굉장히 핫한 그런 음식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혹시 관장 라떼라고? 네, 요즘 현대인들이 변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별다방에 가면은 주문하는 게 있답니다. 돌체라떼라고. 이 돌체라떼 안에 있는 연유가 이 유당불내증을 일으켜서 이제 변비에 시달리는 분들을 아주 잘하게 하는 관장라떼라고 너무 많이 애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상태가 되었나. 우리는 먹는 걸 조절하고 건강한 걸 먹고 싶지만 내 의지대로는 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먹는 것들이 다양해지면서 특히 이 밀가루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우리 입을 굉장히 즐겁게 하는 것들이 우리 몸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우면서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땡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것들이 처음에는 입이 좋아서 먹었지만 지금은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장 속에 있는 무언가가 계속 끌어당겨서 이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빠져버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식욕을 못 참는 건 내 의지 탓이 아니다. 식습관, 이 벗어날 수 없는 시스템, 네, 식습관 시스템에 이제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식습관과 장내 환경이 바뀌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건강한 음식을 찾게 되면서 우리 건강도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시스템을 장내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발 건강에 대한 거, 리플렉스 169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발은 우리 인체의 외부적인 지도라면, 우리 장내의 마이크로바이옴은 내부의 지도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앞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이해하려면은 건강관리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그 한국암의 본사 그 조양희 그 박사님의 자료예요. 강의 자료인데 그래서 박사님의 자료이기 때문에 영어가 너무 많고요. 어려워요. 하지만 한국아메이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바라보고 진행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이제 초점을 좀 알기 위해서는 한번 좀 훑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빠르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과거에는 헬스케어 1.0 시대에는 질병치료 중심의 큐어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 의료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네, 환자 중심이었고 그 질병 치료는 의료인의 몫이었어요.
의료인이 어떻게 이제 그거를 해결해 나간가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이제 헬스케어 4.0 시대인 앞으로의 시대는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질병 예방의 시대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 질병 예방의 시대는 모두가 다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이 아마 삶의 질을 끌어올린 핵심 분야가 될 것이라는 게 이제 학계에 아주 집중되어 있는 공통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과거에는 뭐 제품 단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 바이오 헬스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 옵티멀 헬스, 최적의 건강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헬스 플랫폼 비즈니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이 그 첫 번째 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가 이제 돌파해야 되는 어떤 한 분야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2022년 영양과 헬스의 메가 트렌드 10가지 주제 중에서 여기 이제 이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아메이, 뉴트릴라이트에서 준비하고 있는, 아메이에서 준비하고 있는 분야죠. 10가지 중에서 아메이는 이미 이 7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영어라서 제가 일일이 읽진 않을게요. 대충 느낌적인 느낌 아시겠죠? 있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아주 큰 비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 영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더라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뭐 사이언스, 네이처, 뭐 셀 이런 그 이제 권위적인 학술 저널에 가장 요새 많이 올라오는 그런 토픽이 뭐냐면 개인 맞춤 건강에 대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개인 맞춤 건강에 대해서 계속 연구 자료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 2015년에 8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게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 뭐 혈액 지표, 그리고 설문조사, 신체 계측, 이 식품 일기를 쓰는 이런 항목을 가지고 이제 8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어떤 걸 했냐면 그 당뇨와 그 GI 지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네, GI, 네, 그 우리 뭐 당지수 같은 거, 근데 그런 음식에 그런 관련돼 있는 거를 8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좀 나왔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한 아이스크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쁜 거 아니에요. 먹으면은 맛있지만 달콤하지만은 악마의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한테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는 부정적으로 미치는, 이상하다, 사람마다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왜 그럴까라고 이제 그때부터 또 연구가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음식을 보면 이렇게 음식이 있으면 음식은 그 이면을 보면은 원재료가 있죠. 그리고 원재료 이면에 보면은 영양소가 있는데 이것들이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복잡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개별적으로 너무너무 다르게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헬스 블랙박스를 열어야 한다. 내 몸에 블랙박스를 열어야지 정확하게 이 지도를 정복을 했을 때 우리의 질병이라든지 건강의 핵심 이제 키가 열리는 이제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뭐 이제 그 석유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데이터가 석유에 준할 만큼 중요한 자원인데 그 데이터 중에서도 특히 헬스케어 데이터. 이 헬스케어 데이터가 이 빅데이터가 아주 중요한 이제 그쵸, 바이오 중에서도 중요한 집중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이걸 많이 가질수록 어찌 보면 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 네, 앞에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갔죠. 네, 여기 보시면 이 연구 트렌드가 2015년부터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가 시작되면서 2021년에 폭발적으로 연구나 이런 자료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 맞춰서 개인 맞춤 역량 또한 같이 증가한 거는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흥미로운 거는 수박이 있죠, 수박. 수박 안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식물 영양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식물 영양소가 너무 좋은데 16명에게 이제 먹게 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의 혈액을 다 조사를 했더니 그 혈액 안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의 양이 다르더라는 거죠. 희한하죠. 다른 수박을 먹었으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수박을 나눠 먹고 왜 이 영양소의 그 흡수량이 다를까? 그거는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장내 미생물 군집,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체내 미량 영양소 흡수, 생체 이용률의 키이고 장내 미생물이 분비하는 대사물질은 인체의 비타민과 미네랄 흡수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미량 영양소 상태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마이크로바이옴이다 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한다는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셨는데 지금 이 말이 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지금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과 마이크로바이옴의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더 확인을 하게 되는 지금 현재 그런 이제 시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에 주목하는 이유는 예전에 1990년대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정복하면 우리의 유전자 지도를 이제 다 분석을 하면 질병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막상 이제 분석이 다 끝나고 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인간의 유전자가 복잡하지 않았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거는 놀랍게도 초파리 유전자가 인간의 유전자랑 같은 2만여 개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도의 복잡하고 이런 생명 기능을 유지한 인간이 초파리랑 유전자 개수가 같을까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주체가 무언가 보니까 바로 인간 인체 내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인간의 유전자보다 100에서 200배 정도 더 많은 200만에서 400만 개의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그 2005년도부터 연구를 하면서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인간 건강과 질병 이해의 핵심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있다라는 부분 또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인간 몸에는 천여 종의 상재균이 존재를 하는데 이 균들이 이런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질병은 이 체중의 1에서 3%밖에 안 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95%가 장 등의 소화기관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일에 전달해 보시면 체변을 어떻게 나 체변 때문에 못하겠다 하시잖아요. 체변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대부분이 장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체변을 했을 때 가장 정확한 정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 흡수와 약물 대사 조절, 면역작용 조절, 발달 조절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히포크라테스의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그 말이 정말 사실이라는 겁니다. 특히 또 제약회사에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뇌신경 관련돼 있는 뇌 건강 관련과 가장 이제 연관이 많아서 이 우울증이라든지 관련돼 있는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거의 임상이 끝난 치료제도 있다고 해요. 저도 최근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을 알게 되는데 정말 좀 놀랍더라고요. 이미 이제 앞서서 치료제도 이제 개발되고 있다는 상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모르고서는 내 건강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 전체에 살고 있는 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제2의 게놈이다. 제2의 장기라고 할 정도로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분야가 조금 이제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내년에
그 예상되는 시장 규모가 130조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 안에는 물론 이제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프리바이오틱스 시장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2016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었고요. 유럽 또한 2020년부터 네, 이렇게 엄청난 이제 거금을 투자하면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네,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내년부터 하고 이제 시작할 예정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 여러 분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뿐만이 아니고 농식품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서 관련돼 있을 정도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집중이 되어 있고,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 몸에만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에도 있고요, 토양에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뉴트릴라이트에서는 그 토양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우리는 또 지렁이가 막 밭을 포슬포슬하게 갈아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더 이제 질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연구개발도 또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질 좋은 토양에서 이 식물 영양소가 극대화될 거기 때문에 이제 이 토양을 통한 식물을 통해서 식물이 재배되면은 그 식물로 우리는 뉴트릴라이트 제품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더 좋은 질 좋은 제품을 만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포스트바이오틱스와 이 프로바이오틱스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마이랩을 이해하려면요, 이게 이제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핵심 기술이 이 포스트바이오틱스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이랩의 이제 이 핵심 기술이 이 포스트바이오틱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건물에 비유를 하면은 그 외부 환경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해주는 지붕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붕이 튼튼해야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뭔가 막 이상한 우박 같은 게 떨어져도 우리 집안을 보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세워주는 것이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그리고 그거의 토대가 되는 것들이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다. 그래서 앞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식습관이 마이크로바이옴과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여러 리더님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식이섬유.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뭐 유산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 뭐 락토바실러스균이라든지 비피도박테리움이라든지 이런 균들을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 이 식이섬유를 먹고 만들어내는 대사물질을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서 일을 하는 핵심 원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소장에서 이렇게 흡수를 하고 흡수되지 않은 것들을 그러니까 식이섬유는 흡수되지 않죠. 이 유산균이 이제 먹어서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만들어내면은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뭐 단세 지방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타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은 대장으로 이제 물을 통해서 대장으로 흡수가 되고, 이 대장에서 다시 이제 재흡수가 되면서 온몸을 다니면서 면역이라든지 뭐 다른 건강에 이제 필요한 부분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보면 신문 자료도 있는데 거기 설명이 좀 잘 돼 있으니까 뒤에 다시 또 설명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특히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중에서 가장 주목하는 게 뭐냐면 단쇄지방산입니다. 단쇄지방산은 짧은 삿을 뭐 지방산이라고 해가지고 이 단쇄지방산이 뭐 아세트산, 뷰티르산, 프로피온산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요. 항암 효과를 내기도 하고 비만과 당뇨 예방에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 관리할 때 이 부분에서 걸리지 않는 부분이 없죠. 비만과 당뇨에 대해서 걱정을 다들 하시고 암에 대한 걱정도 하시고요. 면역 이제 이렇게 막
환절기에 비어민들은 굉장히 괴롭잖아요. 저도 비어민 중에 한 명으로서 찬바람이 불 때면 엘로케어를 달고 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면역을 조절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장내 환경을 조절하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도 어쨌든 이 단세 지방산이 키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냐면, 왜 특히나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인가? 마이크로바이옴 좋다니까 그러면은 그냥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되는 많은 유산균을 먹고 아니 포스바이오틱스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홈쇼핑에도 보면은 포스바이오틱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이름으로 유산균이 판매되기도 하고,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를 따로 판매하기도 하고 굉장히 시장이 많더라고요. 왜 이게 맞춤형이 돼야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 사람이 6명 있잖아요. 까만색 부분은 여기는 이제 인간의 유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동일하고 요 노란색 요 위에 있는 쬐끄만 거 보일랑 말랑한 요 부분이 이 각각 유전자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자의 그 차이는 별로 크지 않지만 왼쪽에 있는 다들 색깔이 다르죠. 이건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동일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사람은 태아에서부터 노년기까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계속 변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체질이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 그 체질은 어찌 보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떠냐 하는가가 이제 답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나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정확하게 내가 이제 알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솔루션이 있다면 그럼 내가 걱정하던 건강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메에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마이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동영상 한번 볼게요. 최적의 건강, 80여 년 넘게 뉴트리라이트가 지켜온 생각. 하지만 남들에게 최적이 꼭 나에게도 최적일 수는 없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미세한 차이를 분석하고 이에 맞춘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마이랩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첫 번째 프로젝트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우리 몸의 또 하나의 주인 39조 개의 미생물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불리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가 다양한 종들의 조화 속에서 건강해지듯이 마이크로바이옴도 다양한 미생물들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생성되는 유익한 대사물질이 소화, 면역, 대사, 신경에 관련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은 몸 전체 건강의 토대라고 할 수 있죠.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은 국내 유일 피마스 특허 기술을 통한 듀얼 장건강 분석으로 장내 미생물들의 다양성, 유익균과 유해균 분포는 물론 미생물들의 대사물질까지 체크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부터 라이프스타일 플랜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집요하고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미생물 생태계 균형에서 찾은 나만의 건강.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네, 제가 이때까지 이제 이렇게 쭉 설명드린 것에 모든 게 담겨 있는 동영상이죠. 제 설명보다 사실은 더 자세하고 뭔가 알아듣기 쉬운 그런 동영상이라서 많이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마이랩이 나오면서 이 신문에 조선일보에 5월 24일자에 기사가 났었죠. 나에게 맞는 최적의 유산균, 특허 기술 장 아바타가 찾아준다. 그래서 개인 맞춤 유산균 이런 이제 내용인데 여기 그 내용 중에 몇 개를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한국 아메이가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인 마이랩을 출시를 했는데 마이랩은 특허 기술은 피마스 분석으로 개인의 장내 환경을 복제한다. 그런 다음 마이크로바이옴과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분석한 뒤 최적의 프로바이오틱스를 AI 기반으로 추천한다는 게 강력한 차별화 포인트고 여기에 이제 이 한국 아메이가 손을 잡고 이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을 같이 하고 있는 이 HM 파마는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전문 스타트업 업체인데 여기 이제 최고 기술 책임자로 계시는 빌 헬름
펠 교수님은 세계식품미생물위생협회의 종신회장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 분야의 세계적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메이는 최고가 아니면 손을 잡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 장내 기존에 이 부분이 정말 저는 중요했어요. 기존의 장내 미생물 분석 서비스가 다른 데도 있거든요. 장내 부족한 균이 있는 제품을 추천해 주었다면 분석을 해서 부족한 걸 추천을 했다면 마이랩 솔루션은 복제장으로 프로바이오틱스 효과성을 미리 시험해 본 후 최적의 제품을 추천해 준다는 점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형태다. 더구나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곳은 한국 아메이가 유일하다. 그 말은 곧 내 몸을 가지고 임상을 통해서 나온 진짜 100% 나에게 맞춘 유산균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마이랩으로 나온 6가지 프로바이오틱스 이 제품이 94%에 이르는 한국인의 장 건강 유형을 커버한다는 것 또한 굉장히 저는 놀라운 점이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이 두 분의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이제 뭐 독점 계약을 했고 이 장내 미생물 특히 마이크로바이옴 꿈의 분야로 꼽힌다고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이용하면 자폐증, 치매, 당뇨 등 온갖 나치병까지 고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장밋빛 전망이 있지만 이게 개인 차가 너무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거대 제약사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완전 동일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이 50% 다르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분석해서 개별 맞춤으로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게 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또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장을 숲에 비유하는데 숲의 건강을 판단하려면 숲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보다 그 숲이 피톤치드 같은 유익한 물질을 얼마나 만들어내야 되는지 봐야 한다. 그러니까 내 장 안에 유산균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유산균이 이 이제 식이섬유를 먹고 만들어내는 이 피톤치드 같은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얼마나 다양하게 일을 하는가가 건강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피마스고 이거는 이제 특허로 아메에서만 독점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분석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서비스는 단지 분석해서 결과를 부족한 걸 채우세요라고 나온다면 이 마이랩 이 솔루션은 이 개인 맞춤 분석 피마스를 통해서 이런 복잡한 그래서 우리는 5주가 걸립니다. 5주가 걸린다고 왜 이렇게 많이 걸려 하실 게 아니에요.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걸 5주로 줄였다는 것도 굉장한 과학력인 거죠. 5주만 지나면 내 장이 내 내부의 지도가 완전하게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솔루션까지 다 이제 가능한 건데 그래서 그 과정이 그래서 분변을 꼭 채취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너무 우리가 이게 채취를 잘 할 수 있는 그 채변지가 있잖아요. 채변지에 이제 이게 잘 모아가지고 잘 떠서 보내면 이제 이 분변으로 내 아바타장을 만들고 6개 아바타장을 만들고 거기에 이 6개의 포뮬라로 만들어진 이 프로바이오틱스 다 넣어서 5주 뒤에 가장 효과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나면은 결과 레포트를 또 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걸 보는 것도 조금 알려주시던데 여기 이제 앞장에 보시면 기본적인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포스트바이오틱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분석 결과 요약에서 요 부분 요 위에 보시면은 이 방사형의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균형과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신문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장내 유균이 아무리 많아도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나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면은 내 장 환경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것이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이런 뭐 이제 세부적인 항목은 참고 사항으로 이제 이제 보시면 된다라고 그리고 이 장내 미생물이 그런 관련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그 뒷장에 나오는 포스트바이오틱스 분석 결과, 이 점수,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이게 점수가 높을수록 내 장이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죠. 일을 잘한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또한 중요합니다. 이 점수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안에 이제 세부적인 이런 이제 그 종류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뒷장에 보면은 이 건강 관련돼 있는 장내 미생물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제 어떤 이제 수준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요 그래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제품을 추천도 하지만 거기에 맞는 식습관이라든지 운동 습관, 생활 습관을 제시한다는 거.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받고 나서 이 레포트를 받고 나서 우리는 이제 전문가랑 1대1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레포트를 받고 궁금한 것들,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또 1대1 상담이 가능한 것도 아주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이미 그 파일럿을 진행했었죠. 저희 드림월드에도 이 체험단 하신 분들이 이제 많으시잖아요. 그때 304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ABO도 계셨고, 이제 일반인도 계셨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92.1%가 추천을 한다고. 추천을 한다는 거는 나 너무 만족했다, 너무 좋더라, 그런 뜻이 아닐까요? 그것도 92.1%가 했다는 거는 와, 정말 결과가 좋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작년에 이 파일럿을 진행했을 때 결과가 여기 보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이제 좋아진 거, 그리고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점수도 좋아진 거, 이 2달 사이에 그때 2달 진행을, 그러니까 이제 8월에 1차 테스트를 하고 11월에 2차 테스트를 했으니까 2달 동안 섭취를 하고 나온 결과가 이렇게 둘 다 좋아졌다는 거는 진짜 나한테 맞춤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부분을 팍팍팍 해결해 줬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군인들이 있다면, 우리가 먹는 유산균이 일반 군인이라면 이 마이랩은 특수부대, 만약 테러 전담 그런 부대라든지 해상을 아니면 저기 하늘을 전담하는 그런 부대들이 아주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해결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 거를 조금 보여드릴 게 부끄럽지만 이게 보시면은 장이 엉망진창이죠. 제가 사실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고민이 장이었습니다. 제 건강의 모든 고민의 핵심은 장이었는데 그나마 뉴트리라이트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까지 엉망일 줄 몰랐네요.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균형과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아주 참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점수를 보시면 진짜 너무 바닥 아니에요. 제가 좀 속상하더라고요. 하지만 희망을 봤어요. 이 마이랩을 통해서 너는 너무 좋아지겠다. 이 데이터가 확실하겠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도 85% 이제 하위 그룹인 거죠. 그러니까 하위 15% 그룹인 거죠. 너무너무 안 좋네요, 점수가.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과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면역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바닥이에요, 제 면역이.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저는 5년 전보다 지금 더 건강하거든요. 건강하고 어쨌든 활력 차고 저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이건 뭔가 다른 부분은 그냥 보통인데 비타민 생성을 굉장히 잘하는 이 미생물들이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저를 살렸어요. 제가 뉴트리라이트를 통해서 먹은 이제 제품들이 면역을 할 수 있는 힘은 없었지만 비타민 생성 관련된 미생물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대신 일을 해줬구나.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마이랩을 통해서 이런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과 이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좋아지면 그럼 면역 관련된 이런 미생물들도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은 내가 지금 먹는 양으로 먹었을 때는 훨씬 더 좋아지겠구나. 그때는 정말 면역뿐만이 아니고 이 피부라든지 다른 모든 부분도 정말 예뻐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확 오더라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소비자들에게도 굉장히 희망적인 게 이 장내 환경을, 이 토양을 우리 몸에 뿌린
우리가 뉴트릴라이트 칼렌보그 박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건 토양이었잖아요. 그래서 직접 농장을 찾아서 이 밭을 먼저 만들고 그랬을 때 식물을 재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주 비옥한 토양에서 열매가 탱실탱실하고 아주 이제 영양이 풍부한 열매가 나오는 거니까. 어찌 보면은 내 토양이 비옥하지 않은데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이 열매가 아름답지 않겠다, 건강하지 않겠다, 탐스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먹는 양을 줄인다 해도 이 내 장의 환경이 정말 비옥하게 좋아지면은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보겠다는 생각이,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으로도 너무 많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건강의 시작은 마이랩이구나.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추천받은 거는 요 5번이거든요. 5번. 5번을 추천받고, 이제 막 기대를 하면서 먹고 이제 잘 먹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장내 유익균의 두 가지 이 지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이 있는데, 제가 여기 보면 비피도박테리움이 좀 낮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비피도박테리움은 한국인에게 정말 중요한 균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게 떨어지면은 치매라든지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럼 나는 비피도박테리움을 채워주는 유산균을 추천받았나 보다 라고 봤더니 여기에 비피도박테리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1대1 상담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질문도 했지만 이 부분을 물어봤거든요. 아니, 이렇게 돼 있으면은 좀 잘못 추천이 된 거 아닌가, 저는 좀 신뢰가 안 간다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앞에 기사에 나왔었죠. 그 다른 기존의 분석 서비스는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것 정도지만, 우리 이 마이크로바이옴, 마이랩은 실제 제 장을, 6개 장을, 그 장에 이제 아바타 장을 놓고 하나하나를 다 넣어서 진짜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한 가지를 추천해 준다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이거는 아메에서만 가능한 솔루션이라는 게 정말 제가 믿어지더라고요. 시간이 벌써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마무리를 하자면은, 내용이, 그쵸, 다들 이해를 잘 제가 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쨌든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과 마이랩에 대해서 전달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그리고 또 좀 찾아보니까 아까 치료제에 대한 얘기도 있었잖아요. 치료제 시장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하는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치료제는요, 대상이 환자예요, 환자. 환자가 그 치료제를 먹게 되고, 그리고 그건 의료인만 취급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마이랩은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를 우리 같은 ABO가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사업적으로도 가장 큰 비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넥스트 천만장자라는 그 책에 보면, 그 폴 제임 필저, 그분이 지으신 책이죠. 그 책에 보면은 치료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분야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헬스케어 분야는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더 좋은 건강, 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장될 수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천만장자의 부는 반드시 헬스케어 시장에서 나올 것이라는 게 그 책의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마이랩을 통해서 우리의 장도, 우리 몸의 토양도 비옥하게 만들어서 이 뉴트라이트의 씨앗을 잘 심어서 건강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업을 진행하는 리더님들께도 아주 사업에 정말 이 토양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건강, 앞에서 얘기했던 바이오 헬스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오늘 준비한 게 딱 1분 남았네요.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달에 또 마감 잘 하시고요.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셨는데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하시고 많은 분들과 함께 또 강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CLC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